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27일입니다. 토요일인데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로 돌아가서 그 4.3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2월 말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수용인 무죄 판결도 나왔는데 일반 국민들은 제주도 문제, 4.3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코로나 정치, 코로나 방역 정치 속에서 많은 법안들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토론도 안 된 채 마구잡이 이제 통과되는 그런 현상을 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3 사건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4.3 사태의 실상을 언급한 조병혁 박사의 그 기록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석균 씨라고 국방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라고 논문을 쓰셨는데 그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록은, 이 두 사람의 기록은 지만은 박사가 쓴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3권 페이지 311페이지에 로부터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병욱 박사가 기록한 4.3 사태의 실상입니다. 조병욱 박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의 그 자유당에 대권 도전해가지고 결국 이제 병으로서 미국 병원에서 숨졌죠. 선거기간 중에 그런 점이 있었지만, 원래는 조병욱 박사는 천안에서 출생을 해서 1911년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 연희 전문을 졸업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킹스턴 와이오밍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졸업을 했고, 이 콜롬비아 대학 입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하는 한편 한인회, 흥사단 등의 단체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25년에 같은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획득했습니다. 조병욱 박사가 미군정 시절에 군정청 경무부장이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이죠. 제주도에 몇 번 내려갔었죠.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몇 번 미군정 수뇌부와 몇 번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월 3일 폭동이 일어나자 1급 12면의 경찰 지서가 빠짐없이 습격을 받았고, 저지리, 청수리 등의 전 부락은 폭도들의 방화로 전부 타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 살상 방법이 비할 바 없이 잔인했다. (4월 18일) 신촌에서는 6순이 넘는 경찰관의 늙은 부모를 목을 졸라 죽인 후 수족을 다 절단했고, 대동청년단 지부장의 임신 6개월 된 형수를 참혹하게 타살했다. 4월 20일에는 임신 중인 경찰관의 부인의 배를 갈라 죽였다. 4월 22일 모슬포에서는 경찰관의 노부친을 총살한 후 수족을 절단했고, 임신 7개월 된 경찰관의 누이를 산채로 매장하였다. 5월 19일 제주 도두리에서는 50여 명의 폭도가 대동청년단 간부로서 피살된 김용조의 처 김성희와 3살 난 장남, 같은 동네의 김승옥의 노모 김씨 60세와 누이 옥분 19세,
김종삼의 처 이씨 50세, 16세 된 부녀 김수년, 36세 된 김순애의 딸, 정방옥의 처와 장남, 20세 된 허연선의 딸, 그의 5살 어린이 등 11명을 고희숙 씨 집에 납치 감금하고 무수히 난타한 후 눈노름이라는 살림지대로 끌고 가서 늙은이, 젊은이 불문하고 50여 명이 강제로 윤관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총과 죽창, 일본도 등으로 부녀의 젖, 배, 음부, 볼기 등을 함부로 찔러 미처 절명하기도 전에 땅에 생매장하였는데 그 중에서 김성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 폭도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불황민의 식량, 가축을 강탈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부녀에게 매음을 강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천인이 공로할 비인도적인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이 조병욱 박사의 사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사상 폭도들이. 자, 두 번째는 국방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석균 씨의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글입니다. 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란 사건을 민중항쟁으로 바꾸는 역사 왜곡 현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왜곡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시나리오는 피해자 입장만을 과도하게 부풀려 드라마틱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진압 군경을 양민 학살자로 매도하는 것이다. 역사 왜곡은 4.3 사건의 원인이 민족 민주 통일에 있다고 호도하고 이는 민중 해방과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항쟁이며 민족 통일운동이라고 주장한다. 해방 직전 제주도의 인구는 15만 명이었고 행정체제는 전라남도에 귀속되어 일본인 오노 도사가 다스리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초 일본은 이 섬을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17방명군 6만여 명을 배치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일본군의 요새로 인식되어 미군 폭격기의 주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일거에 400여 호의 가옥이 파괴되고 주민 500여 명이 피해를 입게 되자 마을마다 방공호를 파느라 노동력이 소진되었으며 강제적인 곡물 공출과 생필품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이런 제주도에 미군정이 진주한 것은 서울 진주보다 20일 늦은 9월 28일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제주도 공산당이 박헌영의 인민공화국 체제에 따라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제주도를 통치하고 있었다. 해방 직전 제주도의 인구는 15만 명에 불과했지만 해방 후 일본과 중국에서 귀환한 동포들로 불과 몇 달 사이에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는 일본군에 종군했던 군인, 군속, 노무자들도 있었고 중국 팔로군에서 전투를 경험한 과격한 좌익계 인물들도 있었다. 제주도 공산당이 뿌리는 달콤한 말들의 민주주의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가난한 도민들은 그대로 현혹되었고 가문 전체,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좌경화되고 말았으며 좌경 인구는 80%에 달했다. 남로당 군사부 총책은 김달삼, 당시 25세 김달삼으로 그의 본명은 김승진, 당시 교사로 있다가 남로당 중앙당 간부 강문석의 사위가 되었다. 그는 또한 인민유격대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빨치산 유격대는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한라산에 매몰한 무기와 탄약을 찾아내 무장을 갖추었고 팔로군 출신들은 중국에서 사용했던 유격 전술을 가르쳤다. 무장병력은 500여 명, 여기에 동조자
1000여 명을 합함으로써 유격대 인력은 15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우익 인사를 살해하는 등 섬 전체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커가고 있었다. 제주도 도민의 8월이 좌경화되고 행정이 마비되자 미군정청 산하 경무대에서는 1947년 2월 17일 서울철도경찰과 충남경찰에서 800여 명의 경찰을 차출하여 제주도 경찰국에 파견했다. 그 뒤를 이어 해방 후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 월남한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 500여 명을 제주도에 보내 적극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게 했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는 공공기관을 습격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기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